안녕하세요. QBD GMP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이 한 바이알당 접종량을 5회에서 6회로 변경했다는 것이 화제였습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나라 중소기업 주사기 업체에서 최소 잔여형 주사기를 개발했다고 크게 기사화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백신 한 병당 접종량 증가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리고 최소 잔여형 주사기의 원리와 효과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백신의 생산량이 수요량보다 적어서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화이자에서는 최초의 5회 분량으로 허가를 받았다가 6회로 변경하였습니다. QTPP를 선정하는 것으로부터 의약품 개발을 시작하는 것인데, 한 바이알당 접종할 수 있는 양이 QTPP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QTPP도 처음 설정한 값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의 경우 바이알 내 약액의 양은 그대로 두고 접종량만 허가 변경을 한 것이죠. 이런 경우는 참 드문 일입니다. 환자에게 주사하는 양이 표시량인데, 일반적으로 주사제 제조사에서는 주사제 내의 약액의 양이 표시량보다 많게 충전합니다. 주사기로 약액을 옮기고 다시 환자에게 주사할 때 약액의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손실은 주사기 내에서, 그리고 백신이 담긴 용기에서, 그리고 주사기 내의 공기방울을 제거할 때 발생합니다. 주사기 내와 백신 용기 내의 손실은 고정적입니다. 그래서 주사기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LDS 주사기, 즉 손실을 최소화한 주사기를 사용하면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을 1회 더 접종할 수 있는 약액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LDS, 최소 잔여형 주사기를 개발하여 크게 이슈가 된 것입니다. 우선 이슈의 대상인 코로나 백신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화면은 미국 FDA의 CDC, 그러니까 의약품국에서 화이자와 바이오엔텍이 공동 개발한 코로나 백신을 소개한 것입니다. 다일루언트가 0.9% 소디움 클로라이드라고 나오네요. 이 식염수죠. 이 다일루언트를 썼다라는 걸 보니까 이 화이자 코로나 백신이 동결 건조 주사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도즈 바이알, 6도즈 퍼 바이알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은 한 개의 바이알에서 6번 투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투여량은 0.3ml이고요. 인트라머슬러 인젝션이라는 걸 보니까 근육 주사네요. 이번에는 모더나에서 만든 코로나 백신입니다. 마찬가지로 FDA에서 공개한 자료입니다. 모더나 코로나 백신은 액상인 것 같네요. 왜냐하면 여기 do not mix with a diluent라고 해서 다일루언트로 뭐 혼합하지 말아라 하는 걸 보니까 이 모더나 백신은 액상 주사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도우즈고요. 투여량은 0.5ml입니다. 이것도 인트라머슬러 인젝션이라는 걸 보니까 근육 주사네요. 이번에는 얀센에서 만든 코로나 백신입니다. 마찬가지로 FDA, CDC에서 공개한 자료입니다. 얀센 코로나 백신도 액상인 것 같네요. 여기에 마찬가지로 do not mix with a diluent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고 5도즈
그러니까 5번 맞을 수 있는 양이 한 바이알 가지고 5번 맞을 수 있는 양이고 1회 투여량은 0.5ml입니다. 이것도 인트라머슬라 인젝션이라는 거 보니까 근육 주사고요.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가 만든 코로나 백신을 FDA에서 찾아보니까 아직 자료가 없네요. 이렇게 is not yet ready 해가지고 아직 FDA에는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에 대한 자료를 찾을 수가 없었네요. 그래서 EMA 유럽 의약품청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역시 있네요. 아스트라제네카는 영국 회사죠. 예. 이 프로덕트 인포메이션을 클릭하면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6.5항을 보면 8회, 8회 분량, 아까 8도즈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10도즈, 10회 분량짜리 제품도 나오네요. 그리고 10도즈를 기준으로 보면 이게 한 바이알이 5ml짜리인 거고, 그리고 1회 투여량은 0.5ml이 되겠습니다. 이제 LDS, 최소 잔여형 주사기를 알아보겠습니다. LDS는 Low Dead Space의 약자입니다. 여기서 데드 스페이스는 죽은 공간, 그러니까 약액이 주사기에 남는 공간을 말합니다. 주사기로 환자에게 접종을 한 후에 그 주사기에 남아있는 약액의 그 공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남아있는 거는 결국은 손실이 되는 것이죠. 그림에서 빨간색 부분을 봐주세요. 빨간색 이 부분이 원래는 빈 공간인데 약액을 넣어 주사한 후에 약액이 남는 공간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빨간색 부분이 데드 스페이스가 됩니다. 이 LDS 주사기를 보면 주사기 통 안에 이 고무로 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톡 튀어나와 있죠. 여기는 톡 튀어나와 있지 않고요. 여기에 이렇게 평평하게 된 겁니다. 이 까만색 고무마개가 여기는 이렇게 톡 튀어나온 거고요. 이것 때문에 이 데드 스페이스가 줄어든 것입니다. 보시면 주사 바늘에도 약액이 채워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화살표 보시면 됩니다. 화살표 보시는 부분에 거기 이제 주사 바늘인데 거기에도 빨간색으로 채워져 있죠. 예. 원래 주사 후 약액이 주사 바늘에도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기가 환자에게 주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최소 잔여형 주사기를 사용하면 화이자 코로나 백신을 1회 더 접종할 양이 확보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 주장이 FDA에 받아들여져서 6회 분량으로 허가가 되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일반형 주사기의 잔여액은 0.07ml이고 국내 기업들이 개발한 LDS 주사기는 0.004ml이라고 합니다. 이번엔 주사 바늘도 잔여량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사 바늘에 대해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주사 바늘은 길이와 굵기가 여러 가지입니다. 여기서 굵기는 게이지로 나타납니다. 숫자가 클수록 굵기가 얇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보실 때 14 게이지가 가장 이 그림에서는 굵죠. 27 게이지가 가장 얇고요. 그리고 주사 바늘을 주사통에 끼워서 보통 사용합니다. 이 주사기를 보시는 것처럼 주사 바늘이 이렇게 있고 그거를 이 주사기 통에다가 끼워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일본에서도 코로나 백신의 수급에 문제가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접종시키려는 노력이 있습니다. 일본에는 최소 잔여형 주사기가 없어서 대신에 인슐린 전용 주사기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인슐린 전용 주사기는 주사 바늘이 짧고 굵기가 얇습니다. 그리고 주사 바늘과 주사통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던전 슬라이드에서 그 주사 바늘하고 주사통을 끼워서 쓴다라고 했죠. 이 인슐린 주사기는 그냥 이 주사기 통에 주사 바늘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피부, 피하지방, 근육으로 우리가 이게 살이 되어 있을 때 인슐린은 피하지방에 주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슐린 주사기는 주사 바늘이 짧아도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 백신은 아까 그 뭐야 화이자라든지 모더나라든지 얀센 백신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말씀드렸죠. 모두 근육 주사입니다. 그래서 더 긴 주사 바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사 바늘이 짧은 인슐린 주사기는 근육 주사인 코로나 백신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백신 제조사에서 의료기관으로 백신을 출하하기에 앞서 백신 제조사는 규제기관에서 정한 주사제의 실용량 시험을 해야 합니다. 주사제의 실용량 시험을 위해서는 주사 바늘의 굵기와 길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길이는 25mm 이상, 굵기는 21게이지입니다. 이 조건은 의료기관에서 백신을 접종할 때 사용하는 것보다 더 손실량이 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사 바늘의 크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제조사에서는 이 부분도 고려해서 제조한 백신의 접종 횟수를 정해야 합니다. 무리하게 접종 횟수를 늘렸다가 주사제 실용량 시험에 불합격이면 허가 기준 위반으로 출하 자체가 안 되니까요. 코로나 백신이 담긴 용기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리 바이알에 약액이 담기고 고무 마개로 입구를 막고 알루미늄 캡으로 고무 마개를 고정합니다. 유리 바이알에 담긴 약액을 주사기로 옮기는 것은 왼쪽 상단 네모 안의 그림처럼 합니다. 이렇게 고무 마개를 주사 바늘로 뚫어서 주사기 안으로 약액을 옮깁니다. 코로나 백신처럼 멀티도즈는 처음에는 바이알 안에 약액이 많으니 주사기로 목표하는 양을 옮기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바이알 안에 액의 양이 적어서 주사기 안으로 원하는 양을 옮기기 어렵습니다. 바이알을 거꾸로 세웠을 때 고무 마개와 바이알 입구 사이의 틈이 약액으로 채워지는데 이것은 바이알 내에 손실이 됩니다. 손실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는 주사 바늘 내, 두 번째로는 주사기 내, 세 번째로는 바이알 내에 약액이 손실로 남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공기방울을 제거하기 위해 약액을 뿜어낼 때도 손실이 생깁니다. 최소 잔여형 주사기는 이 네 가지 손실 중에서 주사기 내의 손실을 최소화한 것입니다. 주사 바늘의 내부 공간의 부피는 매우 작아서 이 손실량이 적고 주사 바늘의 규격은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사통 내의 공기방울 제거를 위한 손실은 의료인의 숙련도에 달려 있습니다. 바이알 내의 손실은 바이알 입구와 고무막의 틈 사이의 손실인데 이것은 현재 극복할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주사기의 손실이 가장 컸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한 최소 잔여형 주사기의 개발은 매우 잘한 것입니다. 사실 주사기 내의 손실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몇몇 관련 종사자들에게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사기 제조업체의 규모가 작고 주사기의 가격을 고려할 때 최소 잔여형 주사기의 개발은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라는 재난 때문에 결국은 최소 단위형 주사기가 개발되었습니다. 화이자 코로나 백신을 어떻게 주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화이자 코로나 백신은 22에서 25 게이지 그리고 1에서 1.5인치의 주사바늘을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결 건조 주사제라서 다일루원트를 써서 녹여서 그 액을 주사하는 것입니다. 다일루원트 1.8ml을 주사기에 넣습니다. 다시 주사기 내에 있는 다일루원트 1.8ml을 백신 바이알에 넣습니다. 백신 바이알 내의 약액은 1.8ml 플러스 알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알파의 양은 동결 건조된 케이크가 다일루원트에 녹아 발생한 부피가 되겠습니다. 백신 바이알 내의 약액이 1.8ml 플러스 알파인데 여기서 접종에 의한 0.3ml 곱하기 6 도즈는 약액 1.8ml로 커버되고 접종 시 발생하는 손실, 즉 주사바늘, 주사기, 바이알, 공기방울 제거에 의한 손실은 알파로 커버해야 합니다. 제가 직접 실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알파의 부피로 이 네 가지 손실을 커버하기에는 매우 빠듯할 것이며 동시에 가장 큰 손실인 주사기 내 손실을 줄이기 위해 최소 잔여형 주사기의 사용은 필수로 보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의 경우 10도즈이며 1회 투여량은 0.5ml이므로 10 곱하기 0.5 해서 충전량은 이 5ml보다 큽니다. 신문 기사의 내용처럼 일반형 주사기의 손실이 0.07ml이고 국내 중소기업 LSD 주사기의 손실이 0.004ml이라면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 한 병을 LSD 주사기로 10회 접종하면 기존 일반형 주사기보다 0.66ml의 약이 보존이 되며 1회 접종에 필요한 약액의 양이 0.5ml이므로 1회 접종 추가가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타이트하게 주사를 하다 보면 접종하는 의료인의 숙련도에 따라 약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업무 강도가 증가하게 되어 정확한 접종량을 장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약액 손실의 원인 중에 주사기 내의 공기방울을 제거하기 위해 주사기 내의 약액 일부를 배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배출되는 약액의 양이 의료인마다 다르고 같은 의료인이 했을 때라도 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10회 분량 주사제로 11명을 접종할 수도 있고 10명을 접종할 수도 있어서 이때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의료인에게 책임을 묻게 된다면 의료 현장의 혼란은 불보듯 뻔합니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을 접종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기사를 보니 대통령 부부와 비서관 9명에서 총 11명이 함께 접종한 이유가 한 바이알로 11도즈, 그러니까 11회 접종이 가능해서라고 합니다. 한 바이알로 11번 접종을 하라는 방침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유럽 식약청, 그러니까 EMA의 자료를 보아도 그렇고, 그리고 국내 언론사가 보도한 기사의 사진을 보아도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이 10도즈인데 10일에 접종을 해도 되나 보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러려면 애초에 11도즈, 10일의 접종량으로 허가 등록을 하는 게 정확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상적인 상황이라면 허가와 다르게 접종하는 이런 일이 큰 잘못으로 여겨졌을 텐데 코로나19라는 세계적인 재난 시기라 이런 일도 다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이 한 바이알당 5회 접종에서 6회 접종으로 변경될 수 있었던 배경과 근거를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도 가능한 접종 횟수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또 최소 잔여형 주사기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어서 종식되길 바라봅니다.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